여러분 안녕하세요. 귀여보입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각기계 질환, 녹내장, 백내장, 노인성 난청이 있습니다. 감각기계는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런 것들이 감각기계예요. 시각, 일단 같은 계열의 색을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수정체 황화 현상이 나타난다. 황화 현상으로 파남보, 파란색, 남색, 보라색의 구분에 어려움을 느낀대요. 눈부심은요, 증가하고요. 반사는, 각막의 반사는 저하됩니다. 눈물량은요, 감소돼요. 그래서 건조하고 뻑뻑하죠. 결막은 얇아지는 거예요. 결막은 얇아진다. 동공 지름은요, 축소돼요. 동공의 지름이 축소되니까 빛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밝은 것을 좋아합니다. 이게 다 국가고시 키워드예요, 여러분. 노인이 되면은 조명이 밝은 게 좋아요. 왜? 동공 지름이 축소돼서 쪼그라들어서 빛을 잘 못 받아들이니까 어둡단 말이죠. 밝은 게 좋다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 가까이 있으면 안 보이죠? 멀리 이렇게 해놓고 봅니다. 이유가 뭐예요? 가까운 물체에 초점을 맞추는 능력이 상실돼요. 이게 바로 노안입니다. 눈꺼풀은 처지죠? 지방이 없으니까 눈이 깊게 패입니다. 눈이 돌출된다? 그거는 아니에요. 돌출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쑥 들어간다. 녹내장 대 백내장 볼게요. 둘 중에 하나 꼭 국가고시에 나오잖아요. 제가 문제를 이렇게 맞춰보세요. 안압이 상승했다, 통증이 있다 하면 뭐죠? 녹내장입니다. 수정체가 혼탁하다? 백내장이죠. 여기서 각막이 혼탁하다 하면은요, 이거는 녹내장입니다. 아시겠어요? 수정체가 혼탁하다, 사물이 뿌옇다 하면은 백내장으로 가시고요. 통증이 있다, 안압이 있다 하면은 녹내장인데, 뿌연 것 중에서도 각막이 뿌예하면 요거는 녹내장입니다. 녹각 이렇게 기억할게요. 각막이 뿌예하면 녹내장이고 나머지 뿌연 것은 다 백내장입니다. 문제 맞춰보세요. 안압 상승으로 시야가 좁아지면서 안구의 통증과 시력 상실이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은 뭐예요? 녹내장이죠. 오른쪽 눈에 녹내장 있는 대상자, 양쪽 눈 모두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는다. 이런 것들이 기출에 나오는 지문입니다. 녹내장 있는 사람 무거운 물건 드는 것은 피하래요. 왜? 우리 무거운 거 들으려면 고개 숙이고 힘주죠? 안압이 상승하기 때문에 녹내장에는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을 피한다는 거예요. 문제. 수정체가 혼탁해져 빛이 들어가지 못하고 사물이 뿌옇게 보이게 되는 질환은 뿌옇다 하니까 백내장이죠. 밤과 밝은 눈빛에서의 눈부심. 밤과 밝은 비읍이죠? 백내장, 비읍, 백내장으로 가세요. 노인성 난청, 귀가 안 들리는 겁니다. 남자가 더 흔해요. 남성이 흔하다. 노화에 따른 고막, 뇌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청력이 감소한다. 귓바퀴는 커져, 작아져요. 왠지 줄어들 것 같죠? 아니에요. 귓바퀴는 커지고 늘어집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귓바퀴에 연골이 계속 형성되고 피부의 탄력성이 상실되기 때문에 귓바퀴 자체는 늘어진다는 거예요. 이 노인들이 사실 좀 귀가 조금 크고 늘어지신 분 많지 않나요? 부처님 귀처럼. 귓바퀴는 커지고 늘어진다 기억하세요. 쪼그라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귓바퀴는 커지고 늘어진다. 이관이 내측으로 위축되어 좁아진다. 이것과 비교하셔야겠죠? 이관이 내측으로 안쪽으로 위축되어 좁아진다. 하지만 귓바퀴는 커지고 늘어진다. 노인성 난청 질환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면에서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모양을 그 사람이 봐야지 그나마 알아들어요. 눈짓으로 신호를 주면서 이야기한다. 입을 크게 벌리며 정확하게 말한다. 보청기를 착용했다면 입력은 크게 하고 출력은 낮게 조절한다. 뇌 분비계 질환, 대표적으로 당뇨병이 있습니다. 기초 대사율은 감소하고요. 공복 시의 혈당은 올라가죠. 상승합니다. 포도당의 대사 능력은 감소한다. 대사 능력이라는 게 뭐예요? 필요한 건 흡수하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몸 밖으로 배출하는 게 대사인데요. 포도당을 대사하는 능력이 감소됐어요. 그럼 당이 몸 밖으로 잘 분해되지 않으니까 당이 올라가겠죠? 콜레스테롤 수치도 증가하고요. 인슐린의 분비량은 감소합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떨어뜨리는 호르몬인데 이게 감소하니까 혈당이 올라가서 당뇨가 생긴다는 거예요. 인슐린은 먹는 약으로는 개발이 안 됐습니다. 주사로 맞아야 되겠죠? 위장에서 파괴됨으로 반드시 주사로 놓는다. 갑상샘 호르몬 분비량이 감소한다. 갑상샘 호르몬 분비량이 감소한다는 것은요, 기초대사율이 감소한다는 뜻이에요. 청소년들 기초대사가 막 활동적이에요. 그래서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잖아요. 나이 먹고는 오히려 예전보다 조금 먹었는데도 살이 찝니다. 기초대사율이 감소됐기 때문이에요.
갑상생 호르몬은 우리 몸의 대사율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뇌분비계 질환이 있을 때는 갑상생 호르몬 분비량이 감소한다. 인슐린에 대한 반응은 민감할까요? 둔감할까요? 인민감, 요거 국가고시에 많이 나왔죠?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한다. 인민감. 약물에 대한 반응도 민감해집니다. 노인들은요, 약물에 대한 반응이 민감해요. 그래서 젊은 사람보다 오히려 약을 더 조금 먹어야 되거든요. 약에 민감해지고 대사가 잘 안 되니까 약물 중독에는 더 빠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우리 민감하다 뭐 하나 더 배웠잖아요. 노인의 피부는 얇고 지방이 없고 그래서 기온에 민감해진다. 추위와 더위에 더 민감하다는 거. 당뇨병 볼게요. 중요하죠? 혈중의 포도당 수치를 조절하는 인슐린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해서 소변에 당이 섞여 나오는 질환이 당뇨병입니다.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이요? 국가고시 정말 자주 나오죠? 다음, 다식, 다갈, 다뇨. 다음, 목이 계속 말라요. 많이 물을 먹는다. 수분 섭취량을 증가한다. 이런 표현으로도 국가고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식, 많이 먹죠. 다갈, 계속 목이 마르다고 합니다. 다뇨, 소변을 굉장히 많이 보고요. 자주 보고요. 거품이 낀 소변을 놓을 수도 있다. 소변 배설량이 증가한다. 수분 섭취량이 증가한다. 다음, 다식, 다갈, 다뇨가 다른 말로 나와도 아셔야 돼요.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 인민감, 감소한다는 거. 약물에 대한 반응이 민감하다. 당뇨병 환자들 현미밥 먹으라고 하잖아요. 식사는 잡곡밥, 생과일, 생야채가 좋습니다. 당이 서서히 올라가는 음식이 좋지 갑자기 확 올라가는 초콜릿, 오렌지 주스, 밀가루 음식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복합 당질을 먹어라? 맞는 말이죠. 단순 당질을 먹어라? 틀려요. 당이 한꺼번에 확 올라가면 안 좋다. 당뇨병 환자 운동하죠. 언제예요? 밥 먹고 30분에서 1시간 있다가 운동을 합니다. 왜? 이때 혈당이 확 올라가거든요. 당뇨병 환자 발기부전하고 연결하세요. 물론 당뇨병 있어도 발기가 잘 되시는 분도 있지만 발기부전이 올 수가 있다. 혹은 내가 지금 당뇨병인 걸 모르는 상태에서 발기부전이 되면 나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정말 안일하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혹시 당뇨가 있나? 병원 가서 피 검사해보세요. 아시겠죠? 당뇨병 하면은요 가장 중요한 게 발 관리입니다. 당뇨는 약간 피가 끈적끈적해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손끝, 발끝에 피가 잘 안 돌아요. 그래서 상처가 나면은, 발끝에 상처가 나면은 이 말초혈관까지 순환이 안 되니까 잘 안 난단 말이죠. 그래서 당뇨는 항상 발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당뇨발이라고 해서 당뇨 있으신 분들은 항상 내 발이 어떻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발 잘리는 거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한 진짜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손톱은 둥글게 잘라도 괜찮은데 발톱은 무조건 일자로 자른다. 이게 그렇게 국가고시에 나오죠. 발톱은 일자로 자른다. 특히나 당뇨 환자 발톱을 일자로 자릅니다. 둥글게 자르면 살이 파고들 수도 있고 또 뭐 세균에 감염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발톱은 일자로 자른다.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발에도 보습제를 발라요. 발가락이 노출되지 않게 양말을 신는다. 당뇨 환자는요. 발 보호에 정말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맨발로 다니다가 긁히고 상처 날 수 있잖아요. 양말을 신는다. 샌들도 안 신어요. 거의 앞이 막힌 운동화를 신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 저혈당에 주의해라. 고혈당만 위험한 게 아니에요. 저혈당이 오면은요 식은땀도 나고요. 갑자기 시야가 먹렁해지면서 어지러워서 넘어질 수도 있고요. 손발이 바글바글 떨리고 머리가 아플 수가 있습니다. 항상 당뇨 환자는요 저혈당도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당뇨약과 사탕을 챙겨나간다. 가방에 항상 당뇨 카드, 당뇨 환자 카드가 있나 봐요. 저는 주변에 당뇨 있어도 그런 카드 받으신 분을 못 봤는데 혹시라도 쓰러지면 당뇨 환자인 걸 알면은 빠른 조치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당뇨를 앓고 있다면 그 약이라든지 사탕 이렇게 당을 바로 올릴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당뇨병 대상자 운동 돕는 법 5가지. 어떤 질병이 있어도 운동하지 말아라 이런 건 없었잖아요. 식후에 운동해라. 언제? 30분에서 1시간 있다가. 왜? 이때 혈당이 확 올라가니까 이때 운동을 해라. 무리한 운동은 삼가한다. 공복 시에 운동. 배고픈데 운동하면은 너무 당이 떨어지니까 저혈당에 대비한다. 주의한다. 혈당 수치가 300이야. 운동으로 조절해요? 약으로 조절해야겠죠? 의사를 만나러 가야겠습니다. 약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먹지 본인이 알아서 먹는 게 아니고요. 혈당이 높다고 막 운동의 강도를 높이는 건 아니에요. 운동은요. 그 질병에 맞게 하는 거지 무조건 세게 한다고 좋은 게 아닌 거 아시죠?
심리, 정신계 질환 볼게요.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어 우울증 뭐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선망이 올 수가 있습니다. 우울증은요, 노인에게 흔히 발병되지만 물론 젊은 사람도 우울증 많아요. 본인 스스로 자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조금 우울해, 요즘에 컨디션 안 좋아 이렇게 생각하지 나 우울증이야 적극적으로 병원 가시는 분이 사실 없잖아요. 질병이나 수술을 했어요. 신체적으로 내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우울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진단받았다. 최근에 유방암을 진단받았다. 이렇게 되면은 우울증이 더 올 수가 있다.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다음 중 우울증이 더 빨리 발병될 수 있는 사람인 경우는 최근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진단받았다. 이런 경우죠. 또 식욕과 체중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식욕이 너무 없어지거나 살이 막 찌거나 빠지는 경우가 있겠죠. 우울증에는 햇볕을 쬐라 이런 말이 있어요. 우울증에는 운동을 해라 이런 말이 있죠. 햇볕을 쬐면서 걷기 운동을 하게 한다. 이런 것들이 우울증의 어떤 해소법이 되겠어요. 우울증이 오면요, 두통, 소화불량 등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 제가 소화불량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옵니다. 신기하게 매주 목요일마다 아침에 딱 눈을 뜨면 머리가 띵 하고요. 소화가 안 돼서 그냥 하루 종일 굶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우울증인가요? 두통과 소화불량이 같이 세트로 오거든요. 이런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면 우울증일 수가 있다. 심리적인 문제일 수 있겠네요. 스트레스를 좀 피하기 위해서 햇볕을 쬐면서 걷기 운동을 해야 되는데 햇볕을 보면 또 기미가 껴요. 피부가 또 약하기 때문에 선크림도 많이 발라야 되고 그래서 이제 대낮에는 사실 햇볕 받을 일이 많지가 않은데 우울증에는 햇볕이 좋다라는 거. 햇볕 받으면 비타민 D도 생성되죠. 선망, 헛소리 한다 이거죠. 헛소리 망령될 망입니다. 헛소리하고 뭔가 이렇게 노망이 났다 할 때 우리가 선망이라고 하는데요. 치매는 좀 장기적이고 꾸준하다고 하다면 선망은요, 급속하게 일시적으로 나타나고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는 성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이 노인분들이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깨어났을 때 선망이라는 증세가 자주 오거든요. 선망은 신체 질환이나 약물, 술 등으로 뇌 전반적인 기능 장애가 발생하는 증후군이다. 치매가 있으신 분이 선망이 잘 오기도 하고 또 멀쩡했던 사람도 전신 마취 후에 깨어나면서 선망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망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예요? 선망은 갑자기 나타난다. 급성 질환이다. 이겁니다. 갑자기 나타나는 게 선망이에요. 치매는 서서히 나타나잖아요. 그쵸? 의식장애로 인지기능이 장애된다. 또 정신병적인 증상이 급격하게 발생해서 진압력 장애 증상을 보인다. 진압력 장애가 뭐예요? 진압력 장애를 돕는 방법.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내가 누구? 시간, 장소, 사람을 인지시켜줘야 됩니다. 항상 현실을 알려줘요. 지금은요, 여름이에요. 지금은 낮 12시예요. 12시니까 비빔냉면 먹을까요? 이렇게 현재 상황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선망은 증상이 갑자기 나타난다.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고요. 대체로 회복이 됩니다. 전신마취 수술하고 선망 왔어도요. 며칠 지나면 또 좋아져요. 선망이 있는 대상자에게는 가족 사진이나 달력이나 시계를 가까이 둔다. 이거는 항상 현재 상황을 알려주고 현실을 직시시켜 주는 거죠. 진압력 장애자에게 하는 행동과 똑같습니다. 식사할 때 지금 12시니까 점심 먹을까요? 오후 7시니까 저녁 먹을까요? 이런 식으로 시간을 알려줍니다.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 있고요. 정신이 없어요. 산만합니다. 수면 양상이 매우 불규칙적이다. 새벽에 일어나서 갑자기 막 화장실 간다고 하고 바지 벗고 선망이 좀 이렇게 기괴한 행동들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저희 엄마 같은 경우도 무릎 연골 수술은 한쪽하고 열흘 후에 또 한쪽하고 이러면서 전신 마취를 너무 단시간에 2번을 하셨더니 선망이 굉장히 심하게 오셨었어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시 좋아집니다. 그래서 호전과 악화를 반복한다. 급속하게 온다. 대체로 회복이 된다. 현실을 항상 직시시켜준다. 이게 선망에서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안녕. 좋아요 눌러주세요. 귀로 듣고 고득점 합격하는 비결이 귀요보에 있습니다.